평생 땀 흘려 모은 소중한 퇴직금 드디어 내 손에 들여온다고 생각하면 가슴 설레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 돈이 통장에 찍히기도 전에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천만 원을 먼저 가져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내 돈인데 왜 이렇게 많이 떼어가나 억울한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와 함께 국가가 만들어둔 이 복잡한 세금의 규칙을 제대로 파헤쳐보면요. 그 규칙을 역으로 이용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퇴직금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영리한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분석할 자료들은 바로 이 퇴직소득세를 단순히 조금 아끼는 수준을 넘어서요. 최대 40%, 어쩌면 그 이상까지 절약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에 관한 것입니다. 40%요? 네, 2026년 1월 기준의 최신 실무 정보들을 바탕으로 퇴직금을 연금으로 10년 넘게 수령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강력한 혜택과 또 자칫 잘못 발을 디디면 모든 혜택이 사라지는 숨겨진 함정들까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아, 함정도 있군요. 그럼요. 오늘의 목표는 막연한 절세가 아니라 여러분의 은퇴 후 현금 흐름을 완전히 재설계하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손에 쥐어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 그러니까 IRP 계좌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30% 깎인다는 건 어렴풋이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딱 그 정도만 알고 있었거든요. 네, 대부분 그렇죠. 하지만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에 따르면 진짜 고수들은 절대 여기서 만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노후 자산의 크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핵심은 10년이 아니라 11년이라는 숫자입니다. 11년이요? 네. 세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첫 해부터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해 줍니다. 아, 그게 우리가 아는 30%군요. 그렇죠. 하지만 정확히 10년이 넘어가는 11년 차부터는요, 감면율이 40%로 껑충 뛰어오릅니다. 와, 10%포인트나 오르네요. 네, 이건 국가가 가급적 오래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으세요라고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둔 아는 사람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히든 보너스 같은 규칙이죠. 맞습니다. 자료를 보니 저도 그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한 자료에서는 이걸 세금 절벽이라고 표현하더군요. 10년 차와 11년 차, 단 1년 차이로 혜택의 앞자리가 3에서 4로 바뀌는 거니까요. 그렇죠. 심리적으로도 큰 차이죠. 네, 단순히 10%포인트 차이가 아니라 엄청난 경계선이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10% 차이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금액 차이를 만드는지 좀 더 구체적인 예시가 있을까요? 그럼요. 그래야 체감이 확 되실 겁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 3억 원이고 이에 대한 퇴직소득세가 총 2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세금 2천만 원? 만약 이 돈을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으면 세금 2천만 원을 그대로 내야 합니다. 아깝네요. 하지만 10년 만기로 연금을 받는다면 2천만 원의 30%인 600만 원을 감면받아서 1,400만 원만 내면 되죠. 오, 벌써 600만 원을 아낀 거네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계획을 조금만 바꿔서 수령 기간을 11년 이상으로 설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40%가 적용되나요? 맞습니다. 감면율이 40%로 올라가면서 2천만 원의 40%인 800만 원을 감면받게 됩니다. 최종 세금은 1,200만 원이 되는 거죠. 와, 일시금 수령에 비해 무려 800만 원을 절약하는 셈입니다. 10년으로 계획했을 때보다 200만 원을 추가로 아끼는 거고요. 그렇군요. 이 차이가 쌓이면 자료에서 말한 대로 중형차 한 대 값이 될 수 있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닌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단순히 연금으로 받으면 좋다에서 그칠 게 아니라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부터 11년 이상이라는 명확한 목표점을 설정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럼 무조건 20년, 30년 최대한 길게 나눠받으면 무조건 이득이겠네요. 저도 처음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자료를 보니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군요. 국가가 보너스를 주는 만큼 아주 치명적인 함정도 파놨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연금 수령 한도라는 개념 때문인데요. 연금 수령 한도요. 네, 국가가 세금 혜택을 주지만 사람들이 이 혜택만 노리고 비정상적으로 돈을 인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종의 안전장치를 걸어둔 셈입니다. 우리가 정해준 한도 내에서 인출해야만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규칙이죠.
한도라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 한도는 어떻게 개선되는 건가요? 계산식 자체는 조금 복잡합니다. 연금 계좌 평가액을 10일 빼기 연금 수령 연차를 나눈 뒤 120%를 곱하는 방식인데, 아, 복잡하네요. 네, 여기서 이 공식을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 IRP 계좌 잔고와 남은 수령 기간에 따라 매년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한도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걸 인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잠깐만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국가는 장기연금을 장려하려고 40% 혜택까지 준다면서 왜 동시에 이런 치명적인 함정을 만들어둔 거죠? 실수 한 번에 모든 혜택을 뺏어가는 건 너무 가혹한 규칙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정책의 의도를 이해하면 이 함정을 피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국가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11년 이상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겁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요? 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10년 동안은 세금 혜택을 받으려고 매년 100만 원씩만 빼서 쓰다가 40% 감면이 시작되는 11년 차에 갑자기 남은 돈 수억 원을 한 번에 인출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건 좀 편법 같네요. 그렇죠. 그건 더 이상 안정적인 노후소득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편법을 막고 꾸준하고 계획적인 인출을 유도하기 위해 연금 수령 한도라는 장치를 둔 겁니다. 아하, 이제 이해가 되네요. 만약 이 한도를 넘어서 돈을 인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혜택이 조금 줄어드는 정도인가요? 아닙니다. 그게 바로 이 함정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네. 한도를 초과해서 인출하는 그 순간,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30%에서 40%에 이르는 세금 감면 혜택이 그 초과분에 대해 모두 사라집니다. 전부요? 네, 신기루처럼 없어지는 거죠. 감면받지 않은 원래의 퇴직소득세, 즉 100%를 그대로 내야 하는 세금 폭탄을 맞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선에? 10년간 잘 지켜오다가 단 한 번의 실수로 수백만 원을 더 내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와, 그건 정말 아찔하네요. 10년 동안 잘 관리하다가 마지막에 한 번 실수로 모든 혜택을 잃을 수 있다니. 듣고 보니 이 규칙들을 모르면 오히려 손해를 보게끔 설계된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네, 그래서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 복잡한 규칙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구체적인 생존 전략 같은 게 자료에 나와 있었나요? 물론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실전 전략이죠.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첫 번째 전략은 바로 후강하약입니다. 후강하약이요? 네, 한자 그대로 뒤는 강하게, 앞은 약하게라는 뜻이죠. 세금 감면율이 30%로 비교적 낮은 초기 10년 동안은 생활에 꼭 필요한 만큼만 연금 수령 한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으로 수령하는 겁니다. 일종의 인내의 시간인 셈이죠. 10년 동안 참고 11년 차부터 더 많이 받으라니 마치 그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 같네요. 하하, 정확한 비유입니다. 눈앞에 마시멜로, 그러니까 30% 세금 감면을 10년간 참고 더 큰 보상, 즉 40% 세금 감면 혜택을 최대로 활용하는 걸 기다리는 거죠? 맞습니다. 은퇴자금 버전의 마시멜로우 실험이죠. 그렇게 참고 기다리다가 감면율이 40%로 극대화되는 11년 차부터 수령액을 계획적으로 늘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하면 전체 연금 수령 기간 동안 내야 할 세금의 총액을 가장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초반에 돈을 많이 찾았으면 30% 감면만 받지만 그 돈을 후반부로 미뤄서 찾으면 40%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인내심의 과실을 11년 차부터 제대로 따먹는 전략이군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 두 번째 함정도 있더라고요. 1,500만 원에 더이라는 표현이 아주 인상 깊었는데 이건 또 뭔가요? 네, 이건 퇴직금 원금이 아니라 IRP 계좌 안에서 그 원금을 주식이나 펀드 등에 투자해서 불어난 운용 수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투자 수익이요? 네, 퇴직금 원금을 연금으로 받는 것과는 세금 계산 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운용 수익을 인출할 때 연간 인출액이 1,500만 원을 넘게 되면 다른 소득,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나 개인적으로 받는 임대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급격히 올라가는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다른 소득이 이미 있는 은퇴자의 경우 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운용수익 때문에 전체 소득 구간이 한 단계 위로 올라가면서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덫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 IRP 계좌에 있는 돈이라도 원래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 원금과
내가 그 돈을 굴려서 번 운용 수익은 세법상 완전히 다른 돈으로 지급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정말 복잡합니다. 그래서 퇴직금 원금의 인출 스케줄과 운용 수익의 인출 스케줄을 따로 관리하는 치밀함이 필요합니다. 따로따로요? 네, 예를 들어 운용 수익 인출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연간 1,5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철저히 조절하고 만약 생활비가 더 필요하다면 그건 퇴직금 원금에서 인출하는 식으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돈이 필요할 때마다 빼서 쓰다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금 폭탄에 덫에 걸릴 수 있습니다. 정말 머리가 아프네요. 이렇게 복잡한 계획을 다 세우고 연금을 받고 있다가 갑자기 자녀 결혼이나 부모님 병비처럼 목돈이 급하게 필요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1년 계획을 세웠는데 5년 차에 돈이 필요해지면 그냥 계획을 포기하고 해지해야 하나요? 이 또한 많은 분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수령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줄이는 변경은 그야말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와, 정말요? 네, 40%는커녕 30% 감면 혜택마저 모두 사라지고 그동안 감면받았던 세금을 다시 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와, 반면에 원래 12년으로 계약했다가 15년이나 20년으로 기간을 더 늘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늘리는 건 괜찮고요. 네, 10년 이상이라는 핵심 요건은 이미 충족된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럼 목돈이 필요할 땐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자료에서는 몇 가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퇴직금의 일부만 일시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그대로 연금으로 받는 부분 인출 방법입니다. 부분 인출이요? 네. 예를 들어 3억 원 중 1억 원이 급하게 필요하면 그 1억 원만 일시금으로 받고 세금 혜택 없이 정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2억 원은 원래 계획대로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면 그 2억 원에 대해서는 40% 감면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를 깨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떼어낼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IRP 계좌 전체를 해지하는 것보다 훨씬 현명한 방법이죠. 하지만 자료에서 가장 안전하고 권장하는 방법은 어떤 경우에도 IRP 계좌 자체를 해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좌를 유지하면서 10년 이상 수령 요건을 지키는 선에서 목돈을 마련할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최선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최대한 많이 인출하거나 다른 금융자산을 활용하는 거죠. 이런 복잡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서 내게 가장 유리한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본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국가가 만든 이 복잡한 세금 규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규칙을 역으로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그렇죠. 첫째, 퇴직금 수령 계획은 10년이 아닌 11년 이상으로 세운다. 둘째, 매년 돈을 찾을 땐 연금 수령 한도를 절대 넘지 않도록 주의한다. 셋째, 투자로 번 운용 수익은 연간 1,500만 원을 넘지 않게 인출 속도를 조절한다. 이 간단해 보이는 세 가지 원칙이 여러분의 노후 자금 수천만 원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 여러분께 하나의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11년의 교책과 2개의 함정을 알게 된 지금 여러분의 은퇴자금 인출 계획을 어떻게 재설계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세금 몇 푼을 아끼는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섭니다. 은퇴 후 수십 년간 이어질 여러분의 현금 흐름 전체를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디자인하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정말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바로 행복한 경제학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변에 은퇴를 앞둔 동료나 선배 혹은 부모님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몰라서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분에게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최고의 선물이자 가장 가치 있는 조언이 될 겁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